자, 그럼 오늘은 치유하는 대승 귀신론 읽기 3강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2강 문사수 과제인데요. 문사수 과제 지난번에 여러분의 교재 90에서 99페이지까지 읽고 구상 노래 듣기, 그런 다음에 일상에서 비추어 보기였는데 2주 만에 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구상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교재를 읽고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어느 단계에서 내가 자각이 되는지, 한참 열심히 집착하고 있을 때 자각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뜻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럴 때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화가 나거나 질투하거나 행동할 때 알아차리셨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엄청 괴로움을 겪을 때 알아차리셨는지, 아니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단계에서 알아차림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곰곰이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이래서 그랬을까 저랬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곰곰이 염려상속을 할 때 알아차리셨는지. 저장식은 뭐 부처님의 경지니까 그만두고 여러분의 에고 수준, 자의식 수준에서부터 쭉 어디서 알아차리셨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자, 오늘 4장입니다. 오늘 4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미리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 구상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4장, 5장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부분은 많이 겹쳐요. 자, 그래서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4장의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3가지예요. 생멸의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하는데 그 원인이 뭐고 조건은 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오염됐어요. 원래 진연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인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 순수한 지혜로운 우리의 이 진여심이 마음이 오염돼서 되었는데, 그 오염된 거, 또 오염된 과정을 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정화하나, 오염을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에 대한 공부 간단하게 할 거고요. 3번째는 이 오염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법으로, 기제로 이것이 생멸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기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멸의 원인과 조건입니다. 마음이 생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기 빨간 걸로 조금 표시해 놓은 게 보입니까? 네. 마음이 생멸하는 근본, 밑에 다른 설명은 안 읽어보셨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고 요 글씨를 정확하게 음미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움직이지 않는 건데, 본 바탕은. 그런데 생멸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저장식이에요. 저장식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밑에 무명의 진여의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는데, 이 저장식은요 우리 경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는 이건 또 다음번에 유식할 때 나옵니다. 내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내가 경험하는 것은 몽땅 다 뭐예요?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이게 PPT 자료 있으니까 그냥 제 말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보세요. 저장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다 이거야. 내가 경험하는 것은 미세하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거칠든 뭐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축적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축적된 저장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겨나냐 하니까 만화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아의식이에요. 에고입니다. 그 에고하고 의식이 작동을 해요. 뒤에 다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럼 밑에 저장식은 왜 생겨났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그 무명의 바람 왜 부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존 과정에서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줄고 살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소리, 나쁘다 싶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익이다 싶으면 또 좋고, 손해다 싶으면 화가 나고, 계속 뭐예요? 팔풍에 의해서 계속 내 마음이 파도친다.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생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멸심의 발생 과정을 또 해놨어요. 근데 구상 이미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보세요. 지난번에 구상에서는 2강에서 무명업상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업식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용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뒀냐, 그 기능에, 어느 기능에 초점을 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강 스님 하는데, 스님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뭐예요? 서강 스님이에요. 근데 학교 공식적으로 내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성명을 대거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냥 우리 관계에서 보면 또 뭐 그냥 무슨 스님, 또 뭐 어디 연구원의 원장 스님, 뭐 이렇게, 아니면 학교에 가면 교수님,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역할이야. 기능에 따라서 무명업상이라고도 하지만 무명업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무명을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라고요?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발생된 거라서 무명업상 또는 무명업식, 그런데 뭐 그냥 무명 안 붙였고. 그러면 이 식이라고 했을 때하고 상이라고 했을 때의 차이가 그럼 뭐냐? 분명히 제가 서강 스님 했을 때하고 성명 했을 때 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다르고 교수님 했을 때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법사 스님 그래요. 자, 그러면 식하고 상하고는 무슨 차이냐?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의 작용 주체를 얘기할 때 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작용 주체. 그런데 상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작용 모양을 할 때는 상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의 작용 양상이라는, 마음이 작동하는 모양을 얘기할 때는 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음이 작동하는 주체가 어떤 마음에 뭘 주체로 얘기할 때는 식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멸심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식을 써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식이에요. 그래서 또 젊은 분을 위하여 카르믹 컨셔스니스라고 영어도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 훨씬 오래 걸려요. 이런 걸 다 쳐넣으니까. 자, 무명의 힘에 의해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무명의 힘, 그 무명의 힘의 가장 근본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건 뭐라고요? 삼도. 기본적으로 탐진치. 자, 어쨌든 무명의 힘에 의해 갖고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마음이 작동하는데,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최초로 동요하는 단계예요. 근데 범부는 이 단계를 당연히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 마음이 맨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식입니다. 마음이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 인식하는 주체가 생겨난다. 이 말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 그다음 왜? 이게 저장식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식하는 주체가 생겨나면 대상이 생겨나요. 이것도 어려워. 저장식이라고 하는 게요, 당연히 왜 이거 영어 넘어가고 왜 어렵냐 하면, 이게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알 수 있다 했거든요. 그 밑에 보살의 경지는 전식, 현식은 알지만 완전히 무명업식이에요. 첫 번째 가장 마음의 근본 밑바탕은 아주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시 그냥 또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구상할 때 지식이, 지상에 해당하는 게 지금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인식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킬까요?
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좋아하고 싫어해요? 주체가 내가. 근데 그 내가는 언제 생겨나냐? 이거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봐요. 언제 생겨나요? 내가 뭘 경험해. 가장 좋은 거는 사랑이 얘가 제일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둘이 만나서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경험은 온통으로 막 내가 행복해지고 막 가슴이 넓어지고 온통이 아름답고 막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내가 도취돼서 막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게 너무 좋다 이래 된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어때요? 계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계속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뭐가 일어나? 그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뭐예요? 뭐가 일어나? 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식.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하고 싶다면 그 다음 뭐예요? 앞에 있는 이 상대를 그냥 상대는 넌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너 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소유권이 투사된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그 경험에 대해서 경험하는 내가 있고 경험의 대상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이 번뇌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저녁 노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열리고 너무 아름다운 황홀함에 취했다가 그럴 땐 굉장히 멋진 순간인데 갑자기 뭐예요? 내가 저걸 간직해가 누구 보여줘야지, 아니면 내가 저걸 좀 어떻게 해야 제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굉장히 뭔가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요거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꽂아야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된 지식은 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계속 분별심을 일으켜요. 이 분별심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마나의 악연 아치라는 겁니다. 아만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고, 아에는 내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고, 상대의 배려가 아니에요. 상대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악연은 또 뭐예요? 나에 대한 견해요. 내가 누군데, 아니면 내가 마치 영원한 존재처럼, 내가 무상한 존재거나 무상하고 변화하고 뭐예요? 내가 불변하고, 또 어때요? 변화하지 않고 뭐 영원한 것처럼, 독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실체를 모르는 게 아치죠. 이것이 작동되면서 계속해서 감정이 파도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오면 그때면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실의 대상하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상속식부터 하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 모든 걸 일으켜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번뇌 등이 그냥 계속 내 안에서 저장식에서 나오고, 또 현재 이 대상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 대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업이 또 작동되고 움직이고, 그 업이 얽히고 설켜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2차 3차로 막 얽혀서 번뇌롭다,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점점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이게 계속 뭐예요?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continuing consciousness, 계속 연속적으로 이 식이 막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식은 대상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적극적 집착의 인식작용이고, 상속식은 집착과 분별이 끊임없이 이어져 새로운 본뇌와 업을 만들어내는 연속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이제 집착의 시작이에요. 집착의 시작이 뭐라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조 승찬 스님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도라, 아주 최고의 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뭐예요? 무형감택 그랬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집착의 시작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래서 상속식은 그 집착을 계속 지속시키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시키는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장식은 우리가 범부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식, 내가 무명 없이 있는 거. 내 이전에, 왜냐하면 수많은 나의 경험들 내가 의식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나 안에 축적된 것들이거든요. 온갖, 그거는 뭐예요? 냄새, 오감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나는 별로 의식도 없는데 내가 본 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인지심리학에 가면 이것도 또 증명해내는 게 꽤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귀로 들었어. 별로 의식은 안 했지만 그냥 내가 들은 건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거, 내가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 강력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냄새 맡은 건 다 저장이야. 냄새 맡고 촉하는 거, 온도, 뭐 습도, 뭐 할 것 없이, 공기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까지, 몸의 감각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축적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정도, 기억하는 정도는 아주, 의식하는 거는 작고 나머지는 전부 부지불식간에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 축적된 것들이 이제 안에서 조건 상황 때마다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러가면서 인식의 주체로, 나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주체로 작동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내 안에 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죠. 허상이야. 실상은 아니잖아요. 허상인데 그렇게 있다가 바깥에 실제의 어떤 대상을 우연한 기회에 매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호박을 보고 가가지고 호박을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그게 호박이라고 보는 순간에 그 수많은 그 마켓에서 호박이 눈에 띄었고 거기서 서성이고 진짜일까 가짜 계속 하다가 이 호박을 만나서 정신이 나간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직 부처님만이 요 전식 현식은 알 수가 있다. 저장식의 영역이라서요. 그래서 어쩌라고? 부처님만 아는 건데 내일은 아니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진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식이니까, 마음 작동들이니까 알아라 이 말이죠. 봐라 이 말이에요. 그 견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성품을 봐라 이게. 마음의 본바탕을 봐라. 그 영화관에 가서 그 왜 그 스크린으로 막 온갖 그 드라마가 스토리가 엮여질 때 그 스크린 본바탕에 있는 게, 그들이 멈춰지면 뭐가 보여요? 하얀 스크린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서 춤추고 있는, 의식 속에서 춤추고 있는 온갖 스토리와 온갖 그런 것들이 멈추면 뭐가 보여? 본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 저 감정 이 생각 저 생각이 고요해지면 그게 지예요. 사마타 삼매. 멈춰지면 뭐가 보인다? 본바탕이 보인다. 그러니까 견성해라.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요 경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하는 거예요. 견성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본 밑바탕의 바탕,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보고 이미 혹했는 단계가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확 하고 꿈틀거린 그 단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것이 이제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너무 무거워요. 들어보면 거기는 콜로라도였고요, 보스턴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산간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금강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이 가방에 이게 들어보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놓고 오고 싶었죠. 누굴 보면 주고 오든지.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이게 수행 결사도 해야 되고 유식도 해야 되니 이게 너무 좋은 소재구나. 예로서 너무 좋구나. 그래서 무거운 거를 무릅쓰고 들고 왔어요. 사실은 수업의 교재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걸 신주단지 같이 하다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내가 헛것을 보고 헛것에 탐하고 그랬다가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때는 뭐 저 인간이 나를 뭐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운명이 팔자가 바뀔 줄 알았던 그 인간도 있고, 그 친구도 있고, 그 물건도 있고, 그 집도 있고, 그죠? 나중에 되면 뭐예요? 그것이 실상이 아님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죠? 처리 곤란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의 재료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뭘로 해야 돼요? 그 인간을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물건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죠? 무상을 알고 무아를 깨치고 공을 깨치고 고를 깨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경험에서 그냥 이렇게 허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가 저 인간이 날 속였다, 날 배신했다, 뭐 이래 되고,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아니 이게 진짜 호박도 아닌데 지가 그렇게 나를 줘, 그 친구 이상하다, 아니면 좀 덜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는 끝내 이게 진짜다 가짜다 말을 안 했거든.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 자, 그래서 마음의 본질과 변합니다. 본래 마음은 무념이며 불변의 성진을 지녔는데, 변하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탐진치 삼독의 영향을 받아갖고 끊임없이 생주이멸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가 순식간에 감정과 생각, 얘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바뀌었어. 탐진치 삼독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 그리고 무명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무시무명인데, 이서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 알 수 있으니, 내가 이걸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미리 사전 차단도 안 되고 예방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뭐예요? 보통의 범부들은 집착을 해서 이미 내려놓기도 힘든 정도로 집착을 했다가 뭐예요? 이미 온갖 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끝내 못 내려놓고 몸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고 죽음을 재촉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무시무명이라서 우리가 뭔가를 알매 시작이 곧 무명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호박이구나, 이거 알면 순간이 뭐예요? 나의 무명 없이 시작이라. 그런데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기억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알든지 너무 단정 짓지 마라. 그 오염된 마음의 종류하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는 앞에서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가장 우리 수준에서 집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착에 의한 오염이 있어요. 이 집착에 의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제6의식 수준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치상과 계명자상이에요. 집착하고 거기다가 이거는 뭐다,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명품이다, 뭐 상표다, 뭐다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여기 집착은요, 주객으로 맞대가는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가 있고 호박이다, 이거에 대한 오염인 거예요. 집착의 오염이. 근데 앞에 이제 지식으로 넘어가면서도 있는, 이건 이제 실제의 허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 집착이 있어서 둘이가 어떻게 해요? 상호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해되시나요? 맞대응하는 오면 주객으로. 그리고 아니면 이게 이제 호박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가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온갖 이전의 경험이나 오염된 뭐가 여기 같이 투사되고, 상대도 저에 대해서 온갖 자기 이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관념들을 투사해서 그렇게 둘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좋아하는 것도 착각이고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덕지덕지 붙여진 그걸로. 그러니까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착에 대한 오염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연기법을 닦아갖고 해탈과 믿음의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름과 명성이 무상하고 실체 없는 허상임을 깨달아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밑에 실생활 예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게 왜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 이거예요.
집착하면은 그만큼 뭐가 생겨요? 고통이 아주 심하게, 집착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도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요익 중생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고 등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집착 다음 단계가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오해입니다. 계속 뭐예요? 염려,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고싶고 현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계속한다. 근데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마음 챙김을 해라. 여러 가지 하는 거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그냥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지식이에요. 거꾸로 간 거예요. 이제 아까는 저장식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엔 의식에서 분별에 의한 오해입니다.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뭐다 하고 이게 계속 그 분별하는 것은 제7 자아의식의 거기 때문에 아공, 법공, 공간으로서 닦는다. 자, 여러분 그 옆에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나 특징은 집착이 번뇌의 뿌리, 집착과 번뇌의 뿌리가 이 분별이에요. 이 지식이에요. 지식이 뭐라고요? 자아의식. 나다, 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나가 없다라는 것도 강조한 이유가 집착과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성질의 차이를 단순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의 그릇된 가치와 의미를 의무적으로 기억하고 부여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요, 만화식은 육근에 의지 않기 때문에 저장식에 의지한다. 이 부분이 음미를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할 때요, 실제로 내 눈으로, 귀로, 안, 이, 비, 설, 신의,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자아의식이 에고의 발달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요, 대부분은요 육근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이렇게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저장식에 의지해서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할 때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나의 직관, 곧바로 본 관찰로 보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이전의 경험, 내 안에 축적된 내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얘를 내가 눈으로 자세히 보고 플라스 키인지 진짜 여기에 벌레가 들었는지 아니면 얘가 진짜로 호박인지를 알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를 좋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호박이라는 걸 좋아했던 내 이전의 경험에 의지해서, 저장식이잖아요. 저장식에 의지해서 얘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보자마자 그렇게 웃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럼 내가 좋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도가 잘 닦여 있어, 수행이 잘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받으면 이게 있네, 이게 뭐냐, 그리고 뭐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제가 물으면서 찬찬히 볼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도가 된 거고, 반대로 저는 그래도 최소한 솔직하긴 하죠. 근데 솔직하지 않고 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억압을 해. 굉장히 내가 흥분도 안 하고 별로 이거에 대한 크게 집착이 없는 뜻. 그러면서 은큼하게 굉장히 좋아하는, 저거 내줬으면. 저는 뭐 그런 형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우리는 드러내는 거죠.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그게 뭐 옷이 됐든 뭐가 됐든 먹는 것이 됐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빨간 글씨를 해놨어요. 페이지도 표현하고. 내 자아의식이 발동될 때, 내가 비교해서 좋아하고 싫어할 때, 어떤 판단할 때 우월감, 열등감 뭐 할 것 없이 그런 걸 낼 때요, 그게 내 저장식의 이전의 경험, 세세생생 쌓은 내 업의 업식에 기반해서 내가 판단하고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만화식에 내 에고, 자아식,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을 때 실제 그 대상, 실생 자체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음미하고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대상에 대한 오염인데요. 이 인식 대상에 대한 오염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죠. 이 인식 대상이 어디 현식이에요. 저장식에 있는 대상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관념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내 이전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지가 알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예요? 주객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실상의 현실 밖에 뭐가 있지를 않아. 그냥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감각이나 육식에 의해서 터치될 수 있는 뭔가 대상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장미는 뭐예요? 장미 같은 경우는 실상이 장미가 화려한 장미 이러면 뭐죠? 실제 장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붙인 거야. 화려하다고 보는 거지. 아니고 그러면은 구름을 보면서 자유로운 구름 이러면 뭐예요? 순백한 깨끗한 백합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백합이 실제로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백합을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래봐. 여기 교회 다니시면 계신데 좀 미안하네. 저도 사실 만만찮게 굉장히 신심이 투철하니까 오해 마시고. 이러면 실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로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의를 내려. 개념이거든. 정의를 내린다고. 그래서 신이라고 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실제로 현상으로 신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 장미는 모든 이가 볼 수 있어. 백합도 봐요. 그럼 누가 화려한 백합에 대해 시비를 안 해. 왜냐하면 누구나 보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갑다. 그런데 만약에 신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누가 더러운 장미 이래도 좀 다르게 특이하네 이러고 많은데, 만약에 거룩한 신하고 더러운 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엄청나게 싸우게 돼. 왜? 바깥에 현물로 있질 않아요. 완벽한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관념, 개념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절에서, 그럼 종교적 차별을 없애는 절에서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가 어디 현물로 정해진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디사트바가 더러운 보디사트바예요. 아니면 거룩한 보디사트바. 이게 붙이면 뭐예요? 싸우게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관념으로 개념으로 정한 거거든요. 뭘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위배돼서 그것은 굉장히 싸울 수가 있는.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의, 민주, 자유 이런 거 싸우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인류 역사에 계속되면서. 사랑은 왜 싸워요? 사랑이라는 게 현물로 실체로 1대1로 대응해서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장미란 게 현물로 있으면서 이걸 보고 누가 종이라고, 어떤 사람 벨이라고, 어떤 사람 뭐라 하면 이 일로 그렇게 100년, 200년 치열하게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얘는 사라지니까. 근데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은 100년 지난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유기농일수록 어때요? 빨리 부패되죠? 왜? 생주의매를 잘 따르거든. 플라스틱은 잘 안 썩어요. 왜?
너무나 유기농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춰야지. 자, 예를 가다 보니 좀 그런데 이 제거 방법도 이 허상과 실상을 분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명상 실습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그 간신법 있죠. 6가지 간신법 생각나나요? 금강경에 나오는 거. 그걸로 보면 이 허상과 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이 쉬운데,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염된 마음의 생멸작용입니다. 오염된 마음의 이제 생멸하는 모양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양, 생멸하는 모양이 거친 모양이 있고 미세한 모양이 있어요. 거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실제의 바깥에 대상이 있고 매칭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있고 실제의 육군에 의해서 감지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상호 우전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우전으로 이 주객이 반응될 때는 이거는 현재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대상과 모양의 형태가 실제로 생멸을 해요. 근데 미세한 생멸 같은 경우는 이게 불교 용어로 불상응이라는데 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인식 대상에 내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 생멸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객이 생멸하고 근본 없이기 생멸하는 거라서요. 이것을 깨달아서 보면 성불이고요. 깨닫지도 않았는데 본다면은 이제 이거는 치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정신증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것을 보고, 그 이제 나중에 되면 현상에서도 보게 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현상이 아닌데 자기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이게 불상응의 같은 경우는 1대1로 실제로 내가 감각기관으로 감지된 게 아니라서요. 생멸하는 대상의 모양과 형태가 없어. 그냥 내 깊은 무의식의 저장식에서 폭류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종잡을 수도 없을 만큼 미묘하게 우울하거나 미묘하게 불안하거나 미묘하게 신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상태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의식의 흐름으로 작동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캐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범부가 깨닫는 경지는 그냥 구체적으로 집착을 하고 이름도 붙이고 실제 의식 주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보살이 깨닫는 경지는 이미 지상, 상속상, 전상, 현상이니까 이 보살의 경지가 상당히 높은 경지죠. 그런데 두 개 중에서도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 내가 살짝 좋아하고 싫어해, 좋아하고 싫어한 게 뭐 진하게 뭐가 집착한 게 아니라요. 그냥 좋음과 싫음의 요 정도를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빠르게 캐치하면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바깥에서 일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인 경지죠. 아주 성숙하고 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수승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때 내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탁 일어날 때 금방 알아차리니까 고의 아주 미세한 수준의 알아차림도 있고요. 부다가 깨닫는 경지는 무명업상이에요. 아주 마음의 근원인 최초의 그 무지가 딱 발생할 때 알아차리는 거니까 엄청난 경지다. 깨달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마음의 깊이를 어느 깊이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깊고 낮고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범부 수준이라 하면은 그저 의식 수준에서 작용해서 알아차려요. 집착을 하는데도 집착 안 한다고 하는 수준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집착을 하는데도 집착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경지예요, 그게? 육도에서 인간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는데 화 안 났다고 해요. 실제로 화 안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지가 아니에요. 또 내가 굉장히 막 갈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이 안 돼. 그럼 뭐죠? 악이잖아요. 축생이에요. 축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우리가 뭐 매스컴에도 뭐든 나오고 할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로 강렬하게 자기가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성추행이든 뭐든 뭐 할 때도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짐승의 레벨이에요. 축생의 레벨일 때 가능한 거예요. 전혀 그것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경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육도 윤회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인간의 심리 상태가 됐을 때 수행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도 안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지난 철에 했던 게 Recovering the Human Spirit이에요. 회복하자. 뭐를요? 인간의 정신을 회복하자. 거기서 출발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럼 아예 그 변화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보살 수준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의식 수준에서는 무의식의 작용, 오염까지도 자각을 해요. 보살 수준은. 부처님은 아예 마음의 근원, 그 밑바탕, 영화관의 스크린으로 치자면은 그 스크린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막 그 온갖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스크린에. 그럴 때도 그 전개되는 거 그 밑바탕에 본 바탕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약간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거 빠지면 어떻게 되죠? 또는 뭐 어떤 사입이든 뭐 아니면 종교적인 뭐든 뭐 아니면 어떤 스승이 뭐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빠진 상태에서 그게 진짜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라고 믿어서 그 외의 것을 못 봐요. 아무리 얘기하거나 실제로 다 증명이 되거나 뭐 나도 안 믿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면 아직 어떻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 비교적 그냥 인간다움이고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정말로 끔찍하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왜 아라한가를 도달했을 때 이렇게 응공이라고 나오잖아요. 공양을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양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회나 우주나 자연 환경이나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있지 못할 때 그것은 굉장한 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의식적 무의식적 생멸심인데, 의식적 생멸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하루에도 쭉 이거 범부수에서 알 수 있는 생멸이죠. 집착과 연속의 오염에 해당하는 생멸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인 생멸은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과 부처의 경지에서는 알아차릴 수 있는 미세한 생멸심이 있고 또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냥 거친 의식적인 생멸심이 있다. 무의식적인 생멸심이 있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분별지 오염과 저장식의 미세한 작용.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이게 언어로 나오거나 이것이 이제 신구 이 삼업으로 드러나잖아요. 몸으로 나오든 말로 나오든 생각으로 나오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고상하다, 인격적이다, 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배운 분 같다 그래요. 뭐라 하던데. 채소 배우신 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아니면 그냥 거친 그 감정에 그대로 온 얼굴로 표정에 내느냐.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한 개 더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엄청나게 안에서는 부글거리는데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참 뭐 다양해서요. 자, 그다음 볼까요? 수정할 게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10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 108페이지에 생멸심의 발생 가정한데 무의식의 작용에 거기 보면 제일 밑에 4단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108 제일 아래 지식이다. 인식 대상을 더럽고 깨끗한 것으로 분별한다 했는데 이게 무의식적 작용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항상 제가 이 기신론에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교재를 보다 보니까 결론은 준무의식적 작용이다. 이게 지식이 지상인데 이거는 뭐예요? 저장식에 근거를 하고 있지 육근에 의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장식에 근거할 때니까 이게 무의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아마 나의 악에 나치 우리의 자아의식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의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를 준무의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준무의식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교재 120페이지에서 126페이지를 읽어라. 읽으시고 업의 얽힘이란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비추어 보기를 해라.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면 업의 얽힘의 노래를 한번 음악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의 얽힘. 좋아함과 미움이